2000년대 초반까지도 초등학교에서는 한국이 물 부족 국가라고 가르쳤었죠. 하지만 이는 사실이었을까요? 답은 아니었습니다. 한민간 단체가 물 이용 효율이나 한국의 기술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강수량을 인구로 나누다 보니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해버린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수돗물을 식수로 활용할 수 있기도 하고 1년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이 1300mm 정도로 강수량도 적지 않은 편이라 일상생활에서는 물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해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들을 발전시켰는데요. 물 부족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관련 기술들을 개발시켜 현재에는 다른 물 부족 국가들이 수천억을 들고 앞다퉈 한국을 찾아와 부탁을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는 지구의 기온이 1.5도가 오르면 인구가 물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 경고했는데요. 지금도 세계 인구의 절반은 물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찍부터 사막 지역이었던 중동은 전 국민이 물 때문에 들고 일어설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중동에서는 석유보다 물이 더 비쌀 정도여서 석유를 블랙골드라 부른다면 물은 블루골드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게다가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호수까지 말라버려 관광객들이 수영하러 오던 우르미아 호수는 현재 물이 절반가량으로 증발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건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올해 2월 미국 남서부에서는 1200년 만에 최악의 대가뭄이 일어났는데요. 저수지는 물론이고 미국의 대규모 수원 공급원 중 하나인 콜로라도강마저 물 부족 사태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 주변 지역의 주민 4천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는데요. 수십 년간 이어진 가뭄은 1500년대에도 발생한 적이 있지만 지금처럼 심각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수도전을 뚫어 수십억 리터에 달하는 물을 훔치는 도둑들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는 향후 10년 이내의 위험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 물 부족 문제를 꼽았는데요. 바닷물과 빙하, 만년설을 제외하면 인류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강물이나 지하수는 0.7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 현상이 심각해지면 이 물을 얻기 위한 물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겁니다. 생활을 위해서는 물이 꼭 필요한 존재이다 보니 먹을 수 있는 물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물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래 산업에 있어서 핵심 자원이 될 물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이때 사용한 기술이 바로 해수담수화입니다. 해수담수화란 바닷물의 염분을 제거해 식수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현재 지구 표면의 3분의 2는 물로 덮여 있지만 2.5%만이 먹을 수 있는 물이고 나머지 97.5%는 바닷물입니다. 그렇기에 이 바닷물에 있는 염분을 제거해 담수로 바꾸는 해수담수화 기술이 중요한 것인데요. 놀랍게도 이 기술은 현재 한국이 1위일 뿐 아니라 세계 시장 점유율 40%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해수담수화 기술에 있어서는 후진국이었습니다. 바닷물의 염분을 제거해 식수나 생활용수로 만든다는 것은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관련 시설을 짓는 데만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랍에미리트의 왕세자가 사저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초청해 한국의 해수담수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할 정도라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현재 세계 해수담수화 기술에 있어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은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일찍부터 물의 중요성을 깨닫고 해수담수화 기술에 투자했는데요. 두산중공업은 1978년 사우디아라비아의 파라잔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해수담수화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바다에 열을 가해 소금을 밑에 남기고 수증기로 변한 물을 다시 냉각시켜 담수를 만드는 증발법을 활용했는데요. 이 증발법은 대량의 물을 담수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다른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면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이를 보완하고자 개발한 것이 다단증발법인데요. 다단증발법은 낭비되는 열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유지해 소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반투막을 이용해 물과 염분을 분리하는 역삼투합법과 다중요용 증발법이라는 기술까지 두산중공업은 해수담수화의 3대 기술이라고 불리는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세계 최대의 담수 증발기까지 개발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담수가 무려 9만 1천 톤이라고 하는데요. 이 증발기를 통해 하루에 30만 명이 풍족하게 쓸 수 있는 물 생산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아랍에선 23만 톤의 물을 생산하는 해수담수화 프로젝트를 시장에 내놓았는데요.
수주 금액만 3억 3천만 달러인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였기에 많은 선진국들이 눈독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아랍의 발주처는 무려 44개월이 소요되는 공사를 26개월 만에 끝내라는 조건을 달아 아무도 쉽게 나서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자신있게 나온 것이 바로 한국의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은 26개월 만에 해낼 수 있다며 이 프로젝트를 가져왔는데요. 이때 두산이 생각했던 방법은 초대형 증발기를 4개의 모듈로 나눠 출하하는 방식 대신 한국 공장에서 증발기를 조립한 후 현재의 공급해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한국의 저력이 소문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도 하지 못하는 시간 단축과 축구장 크기만한 증발기를 옮긴다고 하자 코웃음을 쳤는데요. 하지만 그 결과는 역시나 한국의 승리였습니다. 44개월이 걸린다던 공사가 발주처가 제시했던 26개월보다 5개월이나 빠른 21개월 만에 해내버린 것입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로 인해 전 세계에 한국의 기술력을 뽐냈음은 물론 이 뒤로 중동 지역의 담수 프로젝트를 독점하며 세계 해수 담수와 점유율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기술이 좋다는 것이 알려지자 많은 중동 국가들은 러브콜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한국의 이런 기술을 보자마자 주요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는데요. 세계 최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얀부 MED 해수담수와 설비에도 참여하며 미국, 유럽 업체를 제치고 당당히 한국의 기술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제는 중동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만드는 담수 플랜트가 아니면 쓰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최근까지도 사우디에서 건설 중이라는 7,800억 원 규모의 해수담수와 프로젝트까지 맡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두산중공업 외에도 GS건설의 자회사인 GS이니마도 한국 담수화 기술을 중동에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오만에서 무려 2조 3,310억 원 규모의 초대형 해수담수화 프로젝트를 맡으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요. 수도 무스카트 해변 지역에 30만 제곱미터의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하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하루 100만 명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한국의 여러 기업은 중동에서 해수담수화 기술과 관련해 여러 사업들을 따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덕분에 중동 국가에서는 한국 공장이 줄지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에 힘입어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의 여러 연구기관들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한국의 연구원들은 섬이나 오지 등에서도 쉽게 식수를 만들 수 있는 막 증류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이 막 증류 기술이란 태양열을 이용해 기존 증발법보다 낮은 온도로 바닷물을 가열해도 먹는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에너지 인프라가 없는 고립 지역이나 도서 지역, 오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 파병 지역 등 군사용 시설로도 적용할 수 있어 더욱 해외 시장이 크게 개척되었죠. 한때 기술 후진국이라 불렸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한국인들의 저력이 놀랍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해수담수화 기술 덕분에 물 부족 위험은 덜할 것 같은데요. 처음 시작은 한국이 물 부족 국가라는 오해가 발단이 되었지만 그 덕분에 물의 소중함을 일찍 깨닫고 현재에는 물 부족 국가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현재 물이 부족해 무력 충돌까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널리 퍼져 안정화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슈친구였습니다.